언제나 조선! 네, 반갑습니다. 조선 아저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KSP입니다. 일단 KSP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강조드렸던 기업들 중에 하나예요. 사실 조선 아저씨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저는 KSP를 계속적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멤버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조선 아저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 KSP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중도 정말 많이 실었죠. 네, 비중도 조선의 국내 비중으로 조선에만 한 70% 정도를 비중을 싣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KSP는 비중이 꽤나 많은 편입니다. 5월 15일이죠. KSP 매수하였습니다. 조선 핵심 기자재 기업입니다. 네, 5월 15일에 처음으로 매수에 돌입했죠. 대략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KSP 평소 매수 비중의 2분의 1만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중까지, 만약 비중을 다르게 매수할 때에는 다르게 매수한다라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조선 기자재 핵심 기업입니다. 6월 15일에 한 번 더 매수했죠. 총 3번의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충분히 늘렸습니다. KSP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조선 기자재 핵심 기업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3번 동안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사실 수익률이 꽤나 낮아졌어요. 수익률이 현재 기준으로 대략 23%, 네, 23%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대략 한 달 전에 처음으로 매수한 것 치고는, 그리고 3번 정도의 추가 매수를 진행한 것 치고는 23%라는 양호한 그런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권에서 지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좀 길게 봤을 때에도 지금 보시면 2021년도, 2012년도보다도 아직도 주가가 더 낮은 상태이고 2019년도 전 기준에 비해서는 주가는 뭐 턱없이 낮은 상태이죠. 그러니까 KSP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는 호황기 혹은 말도 안 되는 사이클로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거래 정지 여파 그리고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면서 사실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저항라인을 부딪혀서 떨어지고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조선의 슈퍼사이클을 더 이상은 감추지 못할 정도로 초호황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한 것이고 현재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길게 본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여전히 바닥권에 있어요. 여전히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저는 조금 더 지켜볼만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고점 대비해서 지금도 역시나 10분의 1 토막 난 그런 상태죠. 그리고 그 전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에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사이클이 저는 오고 있다. 물론 전과 다르게는 이제는 급작스럽게 좋아졌다가 급작스럽게 안 좋아지고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조선주들도 그때 당시에 충분히 느꼈고요. 너무나 급작스럽게 공급을 증대시킨다거나 치킨 게임에 돌아서게 되면 기업들의 생사를 갈릴 수 있을 만큼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느낀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는 오로지 선박 그리고 컨테이너, 벌커 이런 쪽에 치우쳐져 있었지만 지금은 컨테이너, 벌커뿐만 아니라 LNG, 특히나 엔진 자체가 바뀌는 연료 자체가 바뀌는 LNG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이런 쪽까지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2050년까지 제로 탄소 제로로 나아가면서 수만 대의 배들이 꾸준히 교체 발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사이클로 그리고 급초입기로 들어서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방산 섹터가 조금씩 붙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태국이라던가 인도라던가 이런 국가들로부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방산, 잠수함이라던가 혹은 군함 이쪽에 대한 러브콜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미중 패권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냉전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방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거대해지는 만큼 특히 바다를 장악한 자가 무역을 장악하고 보급을 장악하기 때문에 사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승패는 바다에서 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군함이라던가 잠수함 이런 요충지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도 대한민국 조선사들만큼 이러한 군함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 몇 없죠. 특히나 잘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대한민국 조선사들이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선박의 슈퍼사이클과 그리고 방산의 빅사이클이 더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탄소 제로로 나아가면서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추진선까지 나아가면서 향후 수십 년간, 최소 10년 이상 동안은 발주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고, 그 시발점이 올해가 될 거예요. 아마 올해 7월에는 MEPC 80에 대한 IMO 규제에 대한 초안이 발표될 것이고, 올해 연말에는 확정되어서 발표가 될 겁니다. 이에 따라서 LNG 추진선 혹은 메탄올 추진선 둘 중에 하나 혹은 두 개가 믹스되어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땅땅땅 도장이 쳐질 것이고, 그때부터는 선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수주 잔고가 작아질 것이다. 수주가 꺾일 것이다. 선가가 꺾일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텔레그램 방에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렸고, 훨씬 더 직접적으로, 훨씬 더 많이 자세하게 조선의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된 핵심 기업들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서야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나 매수를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자마자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저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중을, 국내 비중으로는 70% 정도의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끝까지 끌고 가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KSP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더 강조를 드렸죠. 지금 보시면 갑자기 불어닥치는 조선의 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조선 엔진 핵심 기자재 독점 기업. 저는 이번 사이클의 핵심을 엔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핵심 기자재, 엔진 핵심 기자재 기업으로 독점까지 하고 있는 KSP에 대해서도 훨씬 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렸죠. 1998원대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은 2,595원이기 때문에 약 30%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략 한 달 전쯤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조선주 실적이 앞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저는 조선주 실적이 앞으로 폭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려왔던 것이고, 좋은마켓 분당 멤버분들, 필승사단 멤버분들은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어서 이제는 기회 딱지가 앉을 정도로 도달을 그런 수준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투자 종목 공개, HD 한국조선해양, KSP, HST 엔진, 대창솔루션, 삼양엔텍, 현대미포조선, 이런 식으로 제 투자 종목을 전부 다 공개했고요. 이 종목들의 비중을 실어서 투자함으로써 투자 비중의 70%까지 비중을 실어 넣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역시나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었고, 역시나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KSP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실적의 방향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핵심만 줄여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KSP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 단어, 딱 하나의 단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바로 조선 엔진의 핵심 기자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친환경 혹은 각종 규제안으로 인해서 결국 핵심은 엔진이 될 것이라고 꾸준하게 말씀드려왔었고, 그 엔진의 핵심적인 기자재를 납품하는 대한민국 혹은 전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기업이 KSP입니다. KSP가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엔진 부품인데 배기, 밸브, 스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배기, 밸브, 스킨. 그러니까 뭐 횡단조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예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조선이 있습니다. 그 조선의 핵심이 엔진이라고 할게요. 조선 핵심이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에서 뭐 정맥, 동맥, 그리고 각종 핏줄을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밸브, 스핀, 밸브 스핀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의 독점적인 역할, 독점적인 기업이 바로 KSP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도 KSP만큼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없고요. 아예 없어요. 그리고 독일의 맨사, 그리고 스위트 빈터투어의 그런 제조 승인을 획득한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4개 기업밖에 없어요. 국내 2개 기업, KSP, S&W, 그리고 중국 하나, 일본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인데, 중국 기업은 기술력이 올라오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일본 기업은 대한민국 KSP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에서 아예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부터 앞으로 상당 기간까지는 대한민국 2개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 세계 엔진 밸브 시장의 점유율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KSP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KSP가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산업 부분이 조금 더 나아갔을 때 바로 대형
저속 엔진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HS 엔진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도 대형 저속 엔진의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대중공 엔진 사업부가 마찬가지로 독과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ASP를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LNG 추진선을 이용하더라도 대형 저속 엔진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런 질소 산화물에 대한 혹은 산소 배출에 대한 그 양이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규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LNG 추진선도 규제 안에 걸릴 수밖에 없다. 다만 HS 엔진에서 주로 하고 있는 대형 저속 엔진 같은 경우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한 기업이 필수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질소산화물에 대한 저감 장치까지 달게 될 경우에는 메탄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LNG 추진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메탄올 추진선으로 가든 LNG 추진선으로 가든 가장 핵심적인 역할 할 수밖에 없는 엔진 기업들, 그 중에서도 핵심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KSP가 가장 좋은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중속 엔진 밸브에서도 시장 점유율은 대략 한 60% 이상 됩니다. 따라서 중속이든 저속이든 대형이든 아니든 핵심적인 역할,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선박 엔진뿐만 아니라 이 KSP가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이 사이클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방산과 기계예요. 사실 대부분의 매출이 역시나 조선 엔진, 선박 엔진에 나타나고 있지만 대략 20% 비중까지 올라오고 있는 것이 바로 방산 쪽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도 빅사이클에 저는 들어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이클에 대한 기자재 납품을 하고 있어요. 뭐 단조품이라던가 형단조 이런 것들 납품하고 있는 것이고, 어디 납품하느냐? 현대 로템,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K2, K9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밴더인데 대한민국에 할 수 있는 기업도 두 개밖에 없어요. 어디 기업이 있냐? 첫 번째로 KSP, 그리고 두 번째로 풍선입니다. 따라서 이 방산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수주 잔고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선박 엔진이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방산 엔진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수주 한번 터질 때마다 굉장히 크게 터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건설 장비, 형단조 제품을 통해서 건설 장비, 건설 기계 쪽에서도 역시나 수주 잔고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로 재고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KSP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호황 혹은 슈퍼사이클을 염두에 두면서 재고품을 꾸준히 쌓아두고 있는 그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사실 뭐 터빈이라던가 혹은 원자력 플랜트라던가 가스 플랜트 이쪽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적인 핵심 소재, 핵심 기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선정한 기업이 KSP입니다. 따라서 KSP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와 함께 이런 블레이드, 이런 발전 터빈에 들어가는 블레이드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개발까지 성공에 진행이 될 경우 결국 그러니까 뭐 발전이라는 것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조선도 들어가고요, 중장비도 들어가고, 방산에도 들어가고, 항공에도 들어갑니다. 이쪽에 대한 사이클까지 더 가져오게 될 경우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이 중소형주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커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비중도 치러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절대 매수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아저씨였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